자, 그러면 일단은 아무래도 관심 가는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벤제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벤제마 소식 저는 자세하게 일부러 보지도 않았어요. 벤제마에 대해서 호외편을 할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네, 기사를 깊게 안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죠. 일단 벤제마 하면 그동안 큰 스캔들이 없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형이 벤제마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벤제마는 사실 여기저기 구설수가 좀 있었던 선수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는 그런 것도 있죠. 빅클럽 간별사. 저는 그래요? 저는 리비가 아황웃 이런 거 빅클럽 간별사. 벤제마한테 걸리면 이 클럽이 빅클럽이구나. 이 클럽은 보잘것없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온 클럽이구나. 이런 빅클럽 간별사. 한국 팬에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벤제마가 굉장히 성실한 줄 알았거든요. 축구장 내에선 성실하죠. 뭐 호날두도 잘 도와주고 그렇죠. 연계 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경기장 밖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축구 외적으로는 사실 구설수가 많았는데 이번에 좀 정점을 찍었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서 요 히든풋볼 호외편을 들으면 벤제마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에 시달렸었구나. 대충은 또 어떤 구나. 대강 이렇구나. 요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하기를 지금 발음이 씹히네. 자, 대표팀 동료 협박 그리고 코카인 밀매까지 범죄마라 불리는 사나이입니다. 범죄마. 벤제마가 아니라 범죄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요즘에는 또 카림 벤제마인데 네. 코카인 밀수에 잠깐 연루가 됐다고 그래서 코카림 범죄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벤제마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번 그 스캔들이 있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한 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던 적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성년자 성매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 구설수에 올랐었어요. 언제? 일단은 미성년자 성매매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무혐의였어요. 사실은 관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기억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베리가 한번 쭉 연루가 됐었던 적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합니다. 그 연루됐던 선수가 리베리 그리고 시드니 고브, 카림 벤제마 3명이었었는데 좀 된 얘기죠, 이거. 좀 됐었죠. 네네. 그렇죠. 이제 프랑스 자체는 사실은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공창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합법인데 다만 미성년자와는 불법이에요. 그 모든 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미성년자는 불법인데 다만 그 여자가 미성년인 줄 몰랐을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모르고 했다. 네네네. 이러면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원조 교재 전혀 몰랐다. 네, 했는데 몰랐다. 이제 이러면 뭐 참작이 좀 되죠. 모르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그 입증이 된다면. 네. 근데 이제 리베리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성매매 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인 줄 절대 몰랐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입증이 돼서 무혐의로 판결이 됐었죠. 리베리도. 네. 그리고 벤제마는 사실 연루는 됐었는데 애초에 성매매 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역시 받아들여져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안 한 거네. 안 한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근데 연루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옆에서 뭐 이렇게 뭐 같이 갔었나? 뭐 그랬었는지. 네. 근데 그 여성분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했습니까? 제가 기억 못하죠. 왜냐면 사진이 워낙에 떠들썩하게 그래요? 돌았었거든요. 네. 몰라요. 이거 찾으시면 나올 텐데. 네,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네. 잠깐 눈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성분 기억하십니까? 했는데 내가 가서 했나? 예전에 뭐 그런 기억이 많으세요? 아니. 예. 아니. 없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순간. 네. 그렇죠. 이제 사진만 사실은 놓고 보면 미성년자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다기보다는 엄청나게 글래머러스합니다. 가슴이 그러니까 엄청 크구나. 엄청 커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근데 팔다리는 가시같이 가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나올 텐데 이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몸이냐면 그 만화 원피스에 남이라고 있죠. 제가 그 만화에나 나올 듯하게 네네네. 비현실적인 몸매예요. 그러니까 당시 리베리와 그 연관이 돼 있을 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16살 정도니까 진짜 완전 미성년이잖아요. 구글로 찾아봐야 되겠죠? 이름이 자히아 드하르예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히아 드하르인데 한국말로 쳐도 되나? 자히아 드하르 뭐 찾아보세요. 히아 드하르. 나오네. 바로 나오네요. 예. 요 친구예요. 지금 주원 형이 사진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 친구라고? 예, 이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럴만 하죠. 미성년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근데 이 이후에 결국에는 이 스캔들 때문에 잘 풀려서 란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진만 놓고 보면 이제 란제리 사업을 할 만하고 많은 그 이제 리베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사진만 보고 미성년이라고 생각을 못 하죠. 네. 그럴 만하긴 해요. 어쨌거나 그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하니 그건 그렇다 치고 미성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게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 벤제마도 연루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첫 번째였고. 프랑스 국대가 다 연루될 만한 여자라고 봅니다. 진짜 그렇죠. 네. 경국지생 뭐 이런 것처럼 레블레가 흔들릴 그러니까 만한. 막 이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 뭔가 몸매가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현실에 없을 법한 몸매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원장이 너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본분을 잃고 어쨌거나. 듣긴 다 들었어요. 예.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연루가 됐었던 거는 속도 위반이랑 무면허 운전이었었는데 일단 속도 위반으로 면허 정지 한 번 당한 건 사실이에요. 한 번 당했었고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면허가 정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운전을 했었다. 근데 결국에는 면허증을 또 인증을 하는 사진을 자기가 올렸어요. 그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또다시 한번 무면허 운전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약간 벤제마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벤제마 뭐 전담 기자가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떴었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지금 면허 재발급 절차 중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면허 재발급을 하고 있으면 왜 그런 거 임시 면허증이라고 이런 거 주잖아요. 주죠. 그거를 제출을 했는데 경찰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대요. 임시 면허증을. 이거는 왜 그러니까 약간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결국에는 별일 없이 끝났어요. 별일 없이 끝났는데 어쨌든 기사화가 된 거였고 처음에는 사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무면허 운전으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로이스 아닙니까? 마르코 로이스. 마르코 로이스는 진짜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였어요. 그처럼. 그래서 아니냐 이랬었는데 이것도 역시 무혐의가 됐었죠. 결국에는 이런 뭔가 사고는 있었어요. 치지만 뭔가 뭐 비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실제로 연루는 되긴 했으나 실제 혐의는 없었던 거죠. 연루만 됐었지 혐의는 없었다. 혐의는 없었던 걸 수도 있고 뭐 혐의가 없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 되지만 아무래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뭔가 좀 편의를 봐주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비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건지 어쨌거나 일단은 혐의가 인정이 안 됐으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빠져나가는 벤제마. 정말 무혐의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던.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 건은 좀 큽니다. 얘기가 좀 다른데 그래서 별명이 범죄마 그리고 그랜드제마다. 그랜드제마. 이제 그랜드슬램이다. 요 관해서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사실 그랜드 땡땡이라고 붙은 연예인이 있어요. 그랜드가 뭔데요? 이제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다. 범죄로.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또 그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뭐 이를테면 자 뭐. 무혐의로 판결이 났지만 성매매 걸렸었죠. 그리고 무면허 운전 됐었고 이번에 연루가 된 게 마약 밀매랑 그다음에 동료 협박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랜드슬램이잖아요. 그래서 그랜드제마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너무 큰데? 이제 얘기가 쭉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얘기는 그 섹스테이프로 동료를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또 변태마라고 붙었어요. 근데 섹스테이프로 동료를 협박을 했다는 게 본인이 찍은 겁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서 그 본인이 입수를 했다.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은 그거 다 있어요. 그럼요. 쭉 풀 스토리를 제가 언제나 히든 풋볼을 가져왔을 때는 쭉 풀 스토리를 타임라인대로 준비를 해오니까 일단은 11월 4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에 AFP를 통해서 벤제마가 발비에나 하면 이제 마티우 발비에나 지금 레블레의 중심 중에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르세유에서 뛰고 있나요? 지금 이제 리옹으로 옮겼죠. 그렇죠. 스파르타크 맞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제 이적을 해왔죠. 얼마 전에 제가 중계를 했었죠. 했었죠. 저희가 중계했었죠. 발비에나 섹스테이프와 관련해서 경찰에 의해서 구금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벤제마가 구금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충격이었죠. 이거 왜 이래 또?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게 11월 4일. 불과 며칠 전이에요. 예. 이게 뭐야? 벤제마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에이스고 레블레에서도 부동의 원톱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었는데 르 파리징의 기자 줄리앙 로랑스라는 사람이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발비에나에게 섹스테이프와 관련해서 돈 내놔라 협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구금이 돼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막 정말 이게 드디어 벤제마가 진짜 사고를 쳤다. 이거 축구 선수 하나 이제 인생 맛이 가는구나.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벤제마의 변호사가 실벤 코미어라는 사람인데 실벤 코미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발비에나 협박 건과 관련 조사 리스트 중에 벤제마가 이름이 나온 건 맞다. 맞는데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힌 거지 체포당한 건 아니다. 자진해서 나갔다. 근데 그 사이에 소환장이 발부가 되면서 기사가 난 거니까 너무 이렇게 떠들 거 아니다. 그냥 조사받고 나올 거다. 벤제마의 변호사는 이렇게 좀 진화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다시 종합을 해봤을 때 체포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것이다. 다만 기사에 뜨기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까지 복역을 해야 된다. 어허. 이러면서 이야기가 그 전혀 진화가 안 되는 거죠. 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구금이 됐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풀 스토리가 정리돼서 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프랑스 언론 중에 하나인 Get French Football News라 그 요런 뉴스 요 사이트랑 르키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제가 쫙 종합을 해봤는데,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단은 3명 플러스 1명, 3명 플러스 벤제마가 엮여 있는 이 사건이라 그래요. 네. 공범은 3명이랍니다. 네. 자, 일단 3명이 그 중에 메인 범죄자, 메인 주모자가 39살 먹은 악셀이라는 사람인데, 전혀 선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군요. 네, 근데 악셀인데 축구 에이전트래요. 에이전트인데. 축구 에이전트인데 네. 악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비에나 측근과 친분이 있대요. 네. 발비에나 친구가 이를테면 이주원이라고 했을 때 그 그렇습니다. 악셀이 이주원과 친한 거죠. 그렇죠. 이 악셀이라는 놈이 그 측근을 통해서 발비에나 옛날 휴대폰을 어떻게 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 휴대폰을 뒤다 보니까 젊은 여자랑 응응하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라. 요거 땡 잡았는데 이게 싶은 거죠. 네. 그랬는데 요 아까 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모자 악셀 말고 나머지 2명이 예전에도 지브릴 시세 가지고 한번 요 비디오를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었대요. 2008년도에. 한번 전과가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내가 봤을 때 발부해낸 휴대폰도 생각을 하고 뭔가 그럴 수도 있죠. 우연찮게 입수한 게 아니고 네. 쟤네 뭐 맞아요. 야, 쟤 옛날 휴대폰 있으면 갖고 와봐. 이런 걸 수도 있어.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전과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요즘에도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핸드폰이나 노트북 분실했거나 복원을 맡겼을 때 그렇게 유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근데 핸드폰에 있는 거 예. 만약 무슨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지웠어요. 네. 그 근데- 복원이 된대요. 그게 복원이 된대요.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 휴대폰 같은 거 워낙에 이게 복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재판매하지 않고. 재판매 안 합니까 요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뭔가 꼭 그게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서가 있는 사람들은 재판매하지 않고 소각해버리는 경우가 제법 자기도 많습니다. 모르게 뭔가를 찍었다가 지운 게 있을 수도 있잖아. 형 뭐 찔리는 거 있어요? 아니 뭐 찔리는 건 없지만 찔리는 건 없지만 그게 다 100% 복원이 돼요? 그거까지는 제가 이제 기술자가 아니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법 복원이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삭제해서 지웠던 거는 복원이 제법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네. 예, 뭐 유심 같은 거 다 지워버리고 그래요. 유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박살내요. 네. 유심 자체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부의 하드디스크가 중요한 거겠죠. 거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박살낼 핸드폰이 지금 한 2개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존 해설위원의 핸드폰 조심하시고 다 이제 여러분들도 박살 내십시오. 중요한 게 있으면 다 부숴요. 네네. 예, 어쨌거나. 그 팔아봤자 몇만 원 안 되는데 그럼요. 괜히 또 유출되면 골치 아픕니다. 네. 요즘에 뭐 몸캠 사기 이런 거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브릴 시세에게 한번 돈 뜯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시세 연락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2명이. 그래서 또 한 번 시세를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시세한테 야 시세 발비엔한테 얘기해봐. 우리가 동영상 갖고 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해. 미리 밝혔어요. 그래서 시세가 이미 지난달 10월 초에 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시세는 공범이야 그러면? 시세는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사람은 희생양이다 판결이 나와서 사실은 지난달 초쯤에 시세가 협박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세가 협박을 한 건 아니고 지도 또 협박을 또 당한 거죠. 이를테면 너 옛날에 또 있었잖아. 그렇죠. 그것까지 얘기해 볼 테니까 너는 그냥 발본한테 얘기 한번 해봐. 너 찔러가서 빨리 돈 내놓으라 그래. 근데 그래서 그 혐의가 완전히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무혐의로 판결이 나서 시세는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제 시세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돈은 빨리 급한데 이제 약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그게 바로 여러 루트를 이용하던 중에 걸린 게 벤제마인 거죠. 벤제마. 벤제마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까 그 누구라고 그랬어? 악셀. 악셀의 지인 중에 한 명이 벤제마의 불알 친구래요. 불알 친구니까 벤제마 얘기를 한 거죠. 자 불알 친구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야 너 빨리 벤제마한테 얘기해갖고 돈 뜯어내. 발비엔한테 얘기하라 그래. 그렇지. 이제 불알 친구를 얘기한 거죠. 근데 불알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벤제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벤제마 나 어떻게 하냐. 나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다. 네가 빨리 발비엔한테 얘기를 해달래. 근데 여기서 벤제마가 생각을 한 게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발비엔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빨리 돈 주라고. 야 너 돈 줘.
야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 자 근데 벤제마도 참 멍청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별명이 벤 멍청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벤제마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건하고. 그러니까 벤제마 불알 친구랑 연관이 됐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래요. 불알 친구라도 야 이거 나 얘기하면 발부인한테 안 되지만 나도 줬대는데 말하려면 네가 직접 가서 얘기해. 그리고 시세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보니까 2014년 10월 얘기래요. 그러니까 작년 얘기인데 이제 밝혀진 게 이렇게 밝혀진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A매치 기간 중에 벤제마가 발비에나랑 만났을 때 협박범에게 돈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얘는 그 범죄까지 연계를 해주냐, 진정한 연계 소문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벤제마가 연계 대마왕인데 그치. 범죄까지 연계를 한다 이러면서 근데 그 협박하는 돈이 15만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억 정도 된대요. 그 정도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분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스에 따르면 벤제마가 그 협박범들의 책략에 동요가 돼서 야 발비에나 돈 내, 너 안 그래 그러면서 뉘앙스가 협박에 동조를 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소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소스는 발비에나한테 얘기하기를 야 쉽게 가려면 우리 돈 주고 끝내자. 좀 조언의 뉘앙스를 했다. 약간 소스가 달라요 이야기가. 어차피 지금 경찰에 만약에 신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알려질 테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2억 주고 치우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박이냐 조언이냐 이 분기점이 간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이 소스와 무관하게 24시간 후에 AFP에 따르면 벤제마가 이 건과 관련됐다고 일단 인정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정을 해 나는 관련이 됐다. 시사랑은 얘기가 다르죠. 완전히 일단 인정을 했고 발비에나에게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벤제마가 이야기한 거를 찾아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나 말한 것은 사실인데 발비에나한테 해를 끼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시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프랑스 검찰은 벤제마를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고 협박이 있었다고. 기소를 했고 지금은 풀렸는데 그 당시에는 발비에나 접촉도 금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협박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금지 상태까지 만들어 놨고 그리고 발비에나가 리옹 훈련에 불참을 했고 A매치 기간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벤제마 발비에나 다 차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괜히 또 이제 기분이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진짜 파국으로 치닫나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런 거보다 나는 내 생각에 벤제마가 풀려난 걸 보니까 협박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게 크게.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풀려난 거가 그렇게 멍청했을까? 이런데 풀려난 거 보면 그런 거죠 보통. 혐의가 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벤제마는 사실 명확하게 행동이 파악이 되는 사람이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풀려났다. 그래서 일단은 풀려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발비에나에게 같은 팀 동료고 프랑스 대표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벤제마에게 그렇게 강한 협박조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상적, 이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맞아요. 그게 그쵸? 정상이죠. 이제 그래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Get French Football 뉴스에서는 벤제마랑 협박범들이 통화한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통화한 내용,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협박범들에게 벤제마가 이야기를 했대요. 야, 그 발비에나는 여지가 없어. 내가 그를 설득시켜서 결국에는 발비에나가 돈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벤제마가 협박범들에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뉘앙스는 알 수 없으나 이건 어쨌든 뭔가 공범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아니 난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벤제마를 좋아하나?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니야 벤제마를 돈 낼 테니까 너희들 오버하지 말고 그거 유출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돈 받고 깔끔하게 끝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 형 얘기가 정확하게 벤제마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딱 그렇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벤제마가 혐의가 있다 없다는 아직까지 전혀, 왜냐하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 무혐의인 거잖아요. 원래 법률이 그렇고 그런 거니까 형 이야기한 게 딱 벤제마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 벤제마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발비에나가 얘기한 건 사실이고. 근데 제가 벤제마 변호사처럼 얘기해서 기분 나쁩니까? 아니 그냥 굉장히 정확히 맞춰서 딱 맞춰서 형 얘기가 벤제마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딴 식으로 벤제마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저는 벤제마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딱 얘기가 맞아서 그러니까 형이 한 얘기랑 똑같은 게 벤제마 변호사가 한 얘기가 발비에나가 얘기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발비에나가 얘기한 건 사실이다 벤제마가. 그런데 다만 벤제마가 발비에나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 섹스테이프가 인터넷에 공개될 위험을 감지하고 발비에나를 위해서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대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변호가 인정만 된다면 즉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벤제마는 무혐의가 거의 100%랍니다. 무혐의뿐만 아니라 발부에나는 벤제마에게 더 고마워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위에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발비에나가 SNS를 통해서 벤제마랑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린 거 보면 아무래도 발비에나도 그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름이 오고 가다 보니까 벤제마가 연루가 됐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이다 보니 검찰에게 기소는 된 것 같으나 네. 결국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극히 적다. 극히 적다. 뭐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벤제마가 좀 마음고생을 했고 일단은 지금 마드리드에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레즈 회장도 벤제마랑 만나서 레알 마드리드 구단 공식 성명도 냈어요. 네. 무죄임을 결백하는 벤제마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가 혐의가 있다 쪽으로 좀 기울어질 때쯤 해서 거기서 프랑스 언론이 연타석으로 터뜨린 게 바로 코카인 밀매설이었어요. 코카인 밀매. 이거는 그걸 또 벤제마가 했다. 연루가 됐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결과적인 얘기만 먼저 놓고 보면 이거 완전 찌라시거든요. 그래요. 얘기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최근 이제 프랑스 국내에서 코카인 밀수와 관련해서 큰 건수가 하나 있었대요. 에어 코카인이라는 사건인데 네. 결국엔 이제 코카인이 밀수에서 이제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밀수 자금을 조달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축구 에이전트 라얀이라는 사람이랑 부카렙이라는 사람이래요. 하여튼 라얀, 부카렙 둘이에요. 그런데 라얀은 예전에 벤제마가 프랑스 살았을 때 집 근처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벤제마가 이제 용의 선상에 올랐다 그러고 그리고 부카렙이라는 사람은 부카렙의 집을 털었대요. 이제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되니까 집을 딱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벤제마랑 찍은 사진이 나오고 벤제마 사인 축구화가 나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제마를 엮어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완전 찌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벤제마는 제가 봤을 때 완전 콕 껴서 이번에 발비에나 건과는 어쨌든 연루된 건 사실이나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정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 근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고 벤제마가 좀 이번 시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거를 보면 뭐 아홉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벤제마 87년생이에요. 그래요? 만으로 29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홉수야. 네. 하여튼 그렇고 코카인 건은 완전히 찌라시다. 근데 벤제마가 아스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물론 무혐의가 됐습니다만 그 벵거 감독 그 소식 듣고 벵거 감독님 벤제마가 섹스테이프 뭐 섹스테이프 하면서 뒷목 딱 잡을 뻔해. 그냥 무혐의도 되기 전에 뒷목 딱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몇백억 축구 데리고 왔는데 이러면서 이거 날리는 거 아니야? 아스날 팬 사이트에서는 벌써 차라리 안 데려오길 잘했다. 진짜. 근데 지금도 여러 축구 팬 사이트들에서는 야 벤제마 이거 완전 인성 글러먹은 놈이다. 벌써부터 이거 축구계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거는 워낙에 기사들이 자극적으로 나와서 그런 거고 제가 보는 이 여태까지 좀 자세한 기사들을 훑어봤을 때 벤제마가 연루된 건 사실이나 아마 혐의도 없는 것 같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멍청한 피해자?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랬는지 조금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그렇죠. 전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무슨 마음이진 알겠으나 약간은 경솔했다. 뭐 요 정도의 느낌을 갖는 벤제마 이번 스캔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벤제마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마란 별명만 한국에서 괜히 생겼어요. 근데 하지만 전혀 혐의가 없는. 그렇죠. 근데 벤제마는 지금 아까 전부터 옛날 얘기도 이렇게 계속했지만 벤제마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는 그런 사건들 몇 개의 사건을 얘기해 주셨지만 무혐의로 잘 풀려나네. 네, 그러니까 연루가 되는데 무혐의인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근처에는 있어. 1번 아주 요놈이 얍삽하고 교묘한 놈이다. 아니면 2번 진짜 멍청한 놈이다. 멍청하게 있다가 그러다가 휩쓸려 가는 거야. 이제 리베리가 성매매하려고 갔으니까 형 진짜 가 막 옆에 있다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했는데 그다음에 너 이 새끼 와 이래가지고 잡힌 다음에 이런 거나 이제 얘가 차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운전을 거칠게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면허도 이렇게 걸리고 내가 면허증 내놔봐. 그래서 여기 있는데요 면허증. 이게 무슨 면허증이야 너 나와. 이래서 또 기사도 이거 맞는데 사실은 임시로 발급한 면허증이.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놈 아니면 바보. 멍청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멍청한 거니까. 발비에나 비디오 걸리면 너 큰일 나. 너 이상하게 되잖아. 돈 줘. 발비에나 그냥 돈 주면 안 돼? 이러다가 이제 조사받고. 나 너 경찰서 가고 조사받고 이상한 테이프 보기 싫어. 돈 줘. 이러지 않았을까? 벤저 말투가 진짜 그럼 되게 웃기겠네요. 뭐 어쨌거나 사실은 이런 저는 코카인이 뭔지 몰라요. 그래, 이거 밀가루 아니에요? 밀가루. 코카콜라 이런 걸지도 이런 거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네. 이 건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사실 모든 범죄가 그렇잖아요. 형법상에 그게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 추정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와봐야 무슨 이야기든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여론들은 약간 성급하게 벤자민을 좀 몰아붙이는 느낌이고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 또 워낙 슈퍼스타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걸려 있는 게 어쨌든 혐의가 있었던 것들의 내용들이 센 거야. 세요. 섹스. 그러니까 그랜드슬램이지. 코카인에 뭐 이런 거에. 저기 성매매. 세잖아요. 다 세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벤제마 범죄마의 그 억울함을 좀 벗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번 시즌. 올해 조심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다 견뎌 놓고 나서 아스날 오면 되겠네. 다 털고 경험하고 좀 더 성장해서. 저는 이제 벤제마 이러니까 짜증 나는 게 벤제마 이적이랑 상관없이 이러다 보니까 지루가 개고생해야 돼요. 왜? 벤제마 빠지면 대표팀에서 지루가 원톱이거든요. 지루 안 그래도 요즘 고생하는데. 모든 거를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렇죠. 대단합니다. 예, 뭐 어쨌거나. 자 벤제마 얘기는 이렇게 한번 뭐 지나가 보고. 자 여러분 이게 야심한 밤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죠. 오늘도 그렇죠. 갑작스럽게 호해편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호해라는 게 갑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갑작스럽게 뭔가 좀 소식이 있을 때 알리고 싶을 때 호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되니까.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이제 팟캐스트로 듣는 분도 이거는 무편집본으로 바로 올라갈 거예요. 네,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한 또 호해편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을 해봐야죠.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야, 오늘 왜 모였어요? 네. 호해가 또 거리가 생겼어요. 사실은 원래 형이 이번 주에 와서 우리 재미바디가 좀 핫하니까 요거 가지고 호해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맞아. 그래서 원래 금요일날 좀 모이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얘기하기를 바디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거저거 해보다가 근데 딱 때마침 제가 새벽에 톡을 보냈죠. 호해거리가 생겼네요. 생겼어요.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호해거리가 제공을 해줬는데 근데 좀 세던데 이게 보니까 단골 손님이 확실히 중요한 게 저희가 히든풋볼을 이제 한 8월 말서부터인가 그렇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렇네. 제 호의 절반은 무리뉴였고 절반은 벤제마였어요. 삐라의 절반은 무리뉴 아니면 벤제마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상반된 게 뭐냐면 이 벤제마 처음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기대감에 넘쳐서 이적설 이 선수를 너무너무 원해서 그렇죠. 이런 뭐 벤제마 유니폼을 산다. 제가 쏘겠다. 유니폼을 돌리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런 어떤 그 호해판 또는 삐라판이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제가 히든풋볼을 이거 준비를 해오면서 삐라 같은 거 저만 알고 있는 소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산재에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과 형이랑 얘기하면 더 재밌으니까 네네네. 재밌게 풀어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보통 가져오는데 요번 이 이제 발비에나 협박건에 대한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축구 팬들이니까. 근데 여기에서만 저희가 끝나면 히든풋볼의 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죠. 네. 왜냐면 히든이니까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근데 히든풋볼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잘 지었네. 형이 졌잖아요. 이 히든풋볼의 어떤 그 제목과 박중윤의 어떤 정보력이 모여서 정말 풍성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래 이거 예전에 히든풋볼이 기덕영이랑 했을 때 히든풋볼 뭐 K리그 그 저기 뭐 리뷰하고 그랬었잖아요. 프리뷰. 잘 모르 그 사람 누구예요? 네. 기덕영 서운해해요. 네. 아무튼 그때도 히든풋볼이라는 이름은 제가 줬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주원 박종윤의 히든풋볼이 아니고 박종윤의 히든풋볼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삐라일 뿐이고. 아니야. 근데 그만큼 나는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게 그러니까 박종윤도 이제 축구판에서 나는 이제 매니아층에게 인지도를 쌓고 있다. 이런 게 나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고 이게 약간 깔려 있는 가스예요. 이런 것들이. 가스? 약간 그 우리 LPG 가스처럼 가스가 쫙 밑에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인지도 저변이에요. 저변. 근데 누군가가 한번 불꽃을 한번 탁 튀어주잖아요. 확 타고 올라옵니다. 타오르고. 아니면 폭발해서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모든 스파크가 딱 나타나면 확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축구판에서 뭔가 획을 긋는 어떤 그 사전 작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그 방송들이. 저 형한테 묻어서 잘 갈게요. 제가 묻어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잘 묻힙시다.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 녹취록 이야기만 하면 녹취록이 이제 당연히 형이랑 재밌게 재구성을 해보겠지만 그것만 하면 좀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벤제마 사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좀 깊이 있게, 사회학적까지, 심도 있게. 그러니까 벤제마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건수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 더 사실은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벤제마 이거 나쁜 놈 개새끼 죽일 놈 이렇게만 가는데 아니, 그거면 다행인데 더 차라리 나쁜 놈 개새끼처럼 마침표를 찍으면 돼요. 근데 벤제마가 왜? 그렇죠. 왜 벤제마가 왜? 돈도 그 많은 놈이 무슨 그 뭐야 시정 잡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원톱이 왜? 막 뜬 새끼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프랑스 대표팀과 레알 마드리드 세계 최고의 클럽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정말 멋진 활약을 펼쳐줬던 벤제마가 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쪽에 정말 전문가도 아니고 지루해하실까봐 조금 이제 가볍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이런 것까지 쭉 같이 모아서 벤제마 특집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죠. 네. 일단은 지난 호회편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사건에 대한 개요를 다시 한번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벤제마가 얼마 전에 대표팀 동료 마띠우 발비에나 협박 혐의로 프랑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죄목은 발비에나 섹스테이프와 관련해서 벤제마 역시 범행에 공조를 했다는 혐의였고요. 실제 범행을 계획한 것은 3 내지 4인조라고 알려져 있었고 벤제마가 연루되기 시작한 것은 3인조와 연이 있었던 벤제마의 불알 친구 그 친구랑 연계가 되면서 이제 연계 소문에 또 그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루가 됐었는데 벤제마의 변호사 측은 벤제마는 섹스테이프의 대중공개를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발비에나에게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지 절대 협박의 목적은 없었다. 그렇죠. 여기서 그때 우리가 호회편이었나요? 그렇죠. 아니면 히든풋볼 호회 때도 아마 벤제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연까지 했었죠. 아마 벤제마가 발비에나에게 발비에나야 이거 나가면 좀 안 되니까 하지마 막 그랬잖아요.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돈 주고 치우자. 그래 우리 서로 깔끔하지 않겠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벤제마는 100% 발비에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랬을 거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랬을 거야. 아마 큰일 없으면 그냥 무혐의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형이랑 이제 좀 결론을 나름대로 지었었는데 그렇죠. 전혀 아니게 됐습니다. 전혀 아니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범행 주도 3인방과 지인으로 알려진 즉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떠올려보면 범인들에게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벤제마에게 도움을 구한 줄 알았던 그 불알 친구 이름이 카림 제나티예요. 얘도 카림이에요. 뭔가 좀 있나 보다. 카림 제나티라는 친구와 벤제마의 통화 내역 20분 정도 가량이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다들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약간의 위트와 과장을 섞어서 좀 재미있게 재구성을 이제 형이랑 저랑 그렇죠. 통화 내역을 공개를 또 한번 쭉 재현을 해볼게요. 예. 들어가면 됩니까? 이제 시작해보죠. 네네. 그러니까 벤제마와 제나티. 그러니까 그 벤제마와 벤제마의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제가 벤제마 역할을 하고 형이 불알 친구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칙칙. 여보세요? 야야 제나티, 야 들어봐, 바로 봐봐. 나 어제 그 새끼 발비에나 만났다. 어땠어? 야 그거 얘기했어? 어떤 거 같아? 아니 내가 발비에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보니까 얘가 얘기를 했는데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 애초에 우리가 얘기한 거를 잘 좀 인지를 못하나 봐. 진지하지 않다고? 야 뭐야? 그럼 말귀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애초에 약간 진지하게 안 본 것 같고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좀 난감하더라고. 아니야 그 발베는 뭐라 그러는데 한번 얘기 좀 해봐. 봐봐봐. 궁금하네. 내가 처음에 장난인 줄 알 것 같아갖고 내가 얘기를 딱 했어. 야 마띠우 잘 들어. 나는 너를 지금 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얘 내 친구 제나티를 만나야 돼. 너가 이야기할 생각만 있다면 분명 그 제나티라는 친구가 뚜쟁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갖고 나올 거야. 그렇지. 내가 하나는 확신시켜줄 수 있어. 그 테이프 분명히 딱 하나밖에 없어. 맞아. 4번 없어. 4번 없고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 꼭 이렇게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얘기 잘했네.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발베나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러면 혹시 나한테 그 영상에 내 문신이 보여? 답답이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바로 얘기를 했다니까. 야 마띠우 문신만이 아니야. 야 네 거 다 보여. 네 알이랑. 그렇지. 대가리 다 보인다고. 영상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얘가 약간 좀 쫄아들었는지 알았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그런데 걔가 또 한다는 소리가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이러는 거야. 뭐야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답답해.
되게 말을 못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야 나도 잘 몰라. 뭐 때문에 너한테는. 야 내가 그랬냐?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혼자서 돈인가? 그래 돈이겠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좀 알아듣는 거. 마음 편한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얘기를 했지. 야 저 발비아나야 나 들어봐봐. 만약에 내가 뭐 다른 남자 친구들 요 섹스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유 뻔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니야 이거 돈.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니네들이 이게 지금 너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얘네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겠대잖아. 이거 너 나가면 좆대 큰일 나. 그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 이 얘기를 했더니만 얘가 그래도 계속 좀 쭈물쭈물 어물쭈물 거리길래 내가 또 계속 얘기를 했어. 야 브라더 마티오 들어봐봐. 너 이게 내 섹스테이프였으면은 솔직히 넌 나 알지? 내 급 어떤지. 이거 정도면 나는 솔직히 별일 아니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너 솔직히 말해서 이제 레블레에서 이제 막 뜨는 애 아니야. 그치. 너 이거 좆대 풀리면 너 커리어 끝장 나는 거야. 너 쌍욕 먹을 걸? 너 자존심 상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랬는데 내가 뜨뜻미지근하길래 내가 이제 가족을 얘기를 했지. 야 봐봐라. 야 마티오 네가 섹스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솔직히 쏠까? 내가 봐도 난 상관없어. 근데 맨날 너 샤워할 때 내가 너 보잖아. 네 뭐 볼 거 있냐? 그렇지. 상관없는데 만약에 네 엄마나 아빠가 아무도 모르는 여자랑 자기 아들이 뒹굴고 있는 거 영상을 봐봐. 충격받으시지 않겠어? 그치. 이게 문제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얘가 약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가족 얘기를 하니까 좀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대. 그래서 이제 내가 결정타를 날렸지. 야 이제 너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마티오. 나는 네가 허락만 하면 내가 내 친구랑 연락시켜줄게. 네가 허락만 하면 내가 네 전화번호 넘겨가지고 바로 그럼 걔네들이 테이프 가져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대화로 풀면 되잖아. 뭐라 그래 근데? 근데 이러니까 얘가 또 약간 머뭇거리고 뭔가 좀 싫은 기색을 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적미적거리길래 내가 좀 강경하게 나가서 알았어. 야 네 인생이야. 내 인생 아니야. 근데 난 분명히 얘기했다. 너 경고했어? 이렇게 내가 으름장을 딱 놨다니까. 말 잘했네. 그래. 잘했어. 잘했잖아. 하여튼 이래가지고 발비아나가 뭘 할지는 내가 모르고 있는데 얘가 혼자서 쭈글쭈글거리는 게 지 에이전트한테 연락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 솔직히 우리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얘기해. 새끼가 딴짓할 것 같으니까. 그치. 야 내가 마티오 내가 꼭 하나 얘기할게. 너 제3자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너 이거는 너랑 그 비디오 가진 두 놈 둘이랑 쇼부를 봐야 돼. 뭐 변호사 친구 너 특히 짭새한테 얘기하면 뒤져 너. 이거 되는 거야. 바로 얘네들이 비디오 풀어버릴 걸. 그러니까 너 꼭 걔네들이랑 쇼부를 봐야 돼. 너 말 잘했다. 잘하지. 근데 좀 느낌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 선수 관둬도 되겠는데. 그래, 말 잘한다. 그래, 야, 들어봐. 잘했어. 그러니까 딱 잘했어 지금. 내가 원하던 말이 그런 말이었어. 오케이 잘하잖아. 이랬는데 얘가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 벤제마야 그 비디오 출처가 어디야? 어디서 난 거야? 그러는 거야. 얘가 그래서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난 모르지. 내가 모르지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뗐지. 잘했어. 그렇지. 아마 지가 알아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좆대겠구나. 그래. 라고 생각만 하게 만들면 돼.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발비엔 얼굴 쓱 봤다. 근데 얘 원래 허옇잖아. 애가 허옇게 떴더라고. 쫄았어? 바짝 쫄아가지고. 그래. 이제 좀 얘기가 좀 되려고. 이제 얘기가 약간 되려고. 겁에 오케이. 질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얘가 야 그러면 벤제마 너 비디오 어디서 봤어? 언제 본 거야? 그 오래됐어? 자세히 좀 말해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막 물어가지고 얘가 하도 쫄아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다가 딱구지를 다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어디서 무슨 테이프인지 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지가 여러 명이랑 찍었나 봐. 뭐가 뭔지 궁금한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뭐 나도 웃기더라고. 근데 이 새끼가 뭐 하여튼 쫄아가지고 내가 보면서 웃겼는데 보니까 내가 얘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야 시세가 사실은 나한테 이거를 처음에 귀뜸을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시세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치. 한번 당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쓱 떠봤어. 야, 그럼 시세 그때 어떻게 했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세는 돈을 냈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옳다구나 싶었지. 그러니까 너 시세 영상 공개됐어 안 됐어? 그랬더니 아니 안 됐지. 그러는 거야. 그래 봐봐. 시세처럼 괜히 딴 데 연락 안 하고 돈 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잖아. 너 이렇게 해야 돼. 동영상 절대 공개 안 될 거야. 너가 결정만 하면 돼. 시세 영상 공개 안 된 거 봤지? 그러니까 나도 이거 영상 보고 깜짝 놀라서 온 거라니까. 나 너 위해서 온 거야. 야 솔직히 내가 딱 봤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 내가 너 동료인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약간 안심을 했는지 얘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야 그러면 벤제마야 이거 혹시 공개되면 이거 유로 2026 맞춰서 빵 터트리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답답한 이제 말이 안 통해 이거. 하여튼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그때쯤 아니겠어? 그때가 사람들 제일 막 축구 볼 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이제 얘가 약간 또 좀 쫄리는 것 같길래 내가 이제 바로 싹 썰을 풀었지. 야 근데 만약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너 내가 범인이었으면 나는 돈 달라고 협박하기 전에 그 언론에 팔아 넘겼을 걸? 그랬다니까. 오, 세게 얘기했는데. 그래, 그렇게 갔어. 그렇지, 세게 했어. 어허. 그러니까 이제 발비에나가 이제 상황 파악이 딱 돼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야 벤제마 고맙다. 야 진짜 고마워. 하루 이틀만 좀 시간을 줘. 내가 생각을 해볼게.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좀 답답해. 뭘 또 생각을 해. 근데 야 봐봐. 얘 분명히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질질 짜면서 야 나 그 전화번호 그 친구한테 좀 가르쳐줘 그럴 거라니까. 맞아. 그래. 고민을 존나 하겠지. 그래. 그리고 야 우리는 걔 돕는 거야 지금. 돕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수억 벌겠대? 야 그 걔 위해서 하는 거라고 걔 지금. 테이프 공개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이 많으시겠어. 그러니까 유로도 남아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조금 더 했어. 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걔가 아 진짜 고마워. 근데 또 이러는.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 근데 걔네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또 이래. 나 얘 답답한 새끼가. 하여튼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야 나도 몰라. 나 몰라. 이제 내 역할은 끝이야. 넌 내 친구랑 얘기해야 돼. 너 지금 나랑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내 친구 너 알지 너 내 불알 친구. 그치. 나랑 그 이름 똑같 있잖아. 카림 제나티. 오케이. 그 놈이 동영상 가진 놈들이랑 유일하게 그 안면 트고 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 빨리 내 친구랑 빨리 연락해봐야 되니까 네가 선택해. 그러면 내가 바로 연락처 저기 얘기해 줄게. 오케이. 잘했어. 딱 그 정도면은 내 충분해. 한테 알아듣게 잘 얘기했구만. 잘 얘기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물어보겠대. 그러니까 야 너라면 어떡하겠니?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딱 했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언론 정도 요즘 신경 안 써. 야 내가 급이 있지. 언론은 신경 안 쓰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나라면 언론은 신경 안 쓰는데 가족이 달린 문제라면 나는 돈 낼 것 같아. 그치. 나는 내 엄마 아빠 형제들이 내 영상 보는 건 정말 싫거든. 말 잘했네. 쪽팔리잖아. 가족을 건드리는 건 좋아했어. 그래. 좋았어. 그러니까 대신 이제 좀 얘기를 했어. 만약에 네가 언론도 신경 안 쓰고 너희 부모님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그냥 공개되게 내비둬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수긍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야 쩐다. 야 말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아마도 얘기 듣고 생각이 있는 라면은 분명히 전화가 오든가 아니 내버려 두지 뭐. 그래. 하는 거라니까. 알아서 될 거겠지. 그러니까 야 솔직히 말해서 발비에나가 요즘 와서 이제 명예랑 막 이름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다 똥물 튀는 거야. 말귀에 할 때 알아듣지. 네. 하는 거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흥분되네. 새끼가 쓰러질 때까지 완전히 발버둥을 칠 거고 분명히 이제 야 이 프랑스 기자들 얼마나 피라냐 때가 아니 아주 자근자근 씹어버릴 거야. 오케이 잘했어. 완전 미션 컴플리트. 에이스 굿. 여기까지가 통화 내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재연을 해봤는데 제가 제나티였고요. 네, 제가 벤제마였고 안 맞춰보고 지금 처음으로 했는데 어땠어요? 형이 딱 봤을 때 형 연기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벤제마에 대한 그 평이 그 느낌이 어떠세요? 아 좀 어이가 없는데? 공범 이상의 느낌이 들지 않나요? 는 공범 이상이 지가 완전 즐겨서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요 통화 내용만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짜깁기가 됐는지 어떤 식으로 부분을 잘라내는지 모르겠지만 통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마띠우 발비에나를 뭔가 무너뜨리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맞아. 그런 느낌도 있을 뿐더러 이 새끼 제나티한테 무슨 꼬봉짓을 하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발비에나는 되게 웃기게도 지난번 호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제마를 보호해주고자 벤제마랑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올린 사이에 벤제마는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희한한 게 이 발비에나는 벤제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특별한 어떤 전화 통화에서는 강력하게 나오진 않네요. 네, 뭔가 좀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뭐 그래서 이 이제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스에 의하면 벤제마가 이 공개한 언론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대요. 근데 이 언론이 어떻게 이 녹취록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건 명확치 않아요. 르키프에까지 나온 거 보면 그러면 제나티가 또 보낸 걸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죠. 혹시도 어차피 제나티 얘는 내가 봤을 때 발비에나나 벤제마에 비해서 이럴 게 없는. 막장 가는 그건 확실하잖아. 막장 가는 스타일인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범죄긴 한데 이게 나중에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잘 해결될 리도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죠. 벤제마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금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축구 이게 인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면 이거 매장이에요. 완전히 쓰레기 되는 겁니다. 완전 쓰레기 되는 거지. 아예 정말 이제 TV에는 정말 한 10수년 후에 참회 뭐 이래도 정말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렇지. 이 정도인데
워낙에 이제 프랑스는 저희랑은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고 다르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총리가 막 이게 뭐 외도하고 막 그런 나라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협박을 공조를 했다는 의미 차원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잘한 것 같고 이 내역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네네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화 내역이 짜깁기가 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뭐 저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악마의 편집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더라도 벤제마의 발언이 들어가 있을 때 그쵸. 벤제마가 발베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어쨌든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충격인데. 맞아요. 발베나 그게 아니고 너 지금 위험해. 근데 내 친구 한번 전화번호 연결해 줄게.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전혀. 계속 설득을 해. 야, 나 된다니까. 너 그러다가 돼. 되고 싶냐? 막 이렇게 쥐가 막 반협박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둘이서 막 깔깔대고 웃고 그래요. 아하. 비아냥거리는 그렇지.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지. 막 당신 우리 뜯어보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벤제마가 대화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발베나 제나티한테 자기 친구한테 야 발베나 존나 쫄아가지고 얼굴이 허해졌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깔깔대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좀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 통화 내역 공개가 됐고 여론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제마는 사실은 혐의가 이렇게 뭐 있어서 기소는 됐지만 아마도 무혐의로 풀려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해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럴 리가 맞아요. 없다. 저는 벤제마를 굉장히 옹호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랬고 이거 분명히 무혐의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전혀 느낌이 다르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찾아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또 수능 날이었잖아요. 그 형 최근에 문학 공부하는 게 언제인가요? 문학 공부라는 게 뭐예요? 문학 수업 그 고등학교 때 문학 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수업을 잘 안 들어가서. 그렇죠. 형은 이제 운동부였으니까. 이제 저는 얼마 전에 인문학 공부법이라는 책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네, 그게 문학 공부라면 제일 최고의 문학 공부였죠. 최근의 문학 공부였죠. 저도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저도 31살이니까. 근데 문학 공부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떤 문학 작품을 해석을 했을 때 내재적 접근법이랑 외재적 접근법이 있었어요. 맞는지 정확히 맞지 않아요. 요즘 이제 또 수험생분들이나 진짜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틀리다고 지적을 해주셔도 좋은데. 얘기를 해 편하게 괜찮아. 안 맞아도 돼. 우리가 무슨 축구 얘기만 해도 바쁜데 무슨 우리가 무슨 교수입니까? 맞아요. 내재적 접근이라 함은 그 문학 작품 내에서 정말 문학 작품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고 외재적 접근은 제가 기억하기로 두 가지인데 표현론적 접근이랑 반영론적 접근이라고 있었는데 표현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그 작가에 대한 이 작가가 이를테면 형이 막 글을 썼는데 그래 이주원은 부사관 출신이야. 이러다 보니까 글을 이렇게 썼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작가의 어떤 그 성장 과정 그런 거 또는 어떤 그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가족사는 어땠는지 맞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각종의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영론적 관점이라 하면 형이 딱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 2015년이야. 나라가 같아. 그리고 막 전세 대란 막 이러니까 그럴 때 글을 쓰니까 와 글이 시니컬하고 이런 시대론적 이전에 우리가 일제 시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그냥 떨어지는 해만 봐도 뭔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뭔가 떨어진다 같은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이런 얘기하는 식으로 것처럼 해석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학 작품 해석 방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최근에 발비에나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사회학적 접근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고 왜 벤제마는 항상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될까 하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컬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제마가 살아온 성장 과정이나 벤제마가 이런 범죄에 자주 연루가 됐었나요? 그때 이거 전에 그런 적이 굉장히 많대요. 크고 작게. 저희는 모르지만 프랑스 내에서는 아주 자질구레한 게 많았었대요. 벤제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놓은 컬럼이 있었는데 저는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같이 좀 해드리면 이왕이면 저희가 또 히든 풋볼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걸 좀 추구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걸 이제 감안을 하셔서 아니, 이런 칼럼은 어디서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이게 뭐 제가 대단히 잘한 게 아니라 이 칼럼이 좋은 칼럼이니까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벤제마는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 그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알제리 북부의 카빌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알제리 혈통이에요. 벤제마가 이제 오리지널 프랑스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알제리 혈통. 이제 알제리 혈통이라고 그러면 유명한 선수가 지단 뭐 이런 선수가 있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독실한 그 무슬림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쉽게 혼용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프랑스도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노포비아,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있고 그렇죠.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인종차별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 크게 남아있다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워낙에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나라다 보니까 프랑스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슬림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무슬림들이 리옹에 제법 많이 모여 산대요. 모여 사는데 이 프랑스 정부도 리옹에 모여 사는 그 알제리인들을 결코 프랑스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반대로 이 모여 사는 알제리인들도 야 우리도 프랑스인 아니야 라고 서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돼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벤제마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죠. 거기서 태어났다는 그 기본 그거를 깔려 있는 상태인데 벤제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요. 나는 스포츠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프랑스인이다. 하지만 나 자신 My heart는 알제리인이다. 그러니까 스포츠인으로서는 프랑스인이지만 내 이 본래 형이 자주 쓰는 정체성은 알제리인이자 무슬림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밝혔다 그래요. 그런 와중에서 벤제마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곳이 리옹의 교회 브롱이라는 브롱이라는 마을이래요. 그 브롱이라는 마을인데 이 브롱이라는 마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외계층, 무슬림들만 소외돼서 사는 데다 보니까 범죄가 그렇게 많대요. 약간 미국으로 치면 할렘 이런 것처럼 범죄 아주 자질구레한 뭐 강도, 절도 막 이런 게 정말 많은데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경제 수준도 낮은 그렇죠.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곳에서 카림 벤제마라는 스타가 나왔어요. 어떨 그렇죠. 것 같습니까? 카림 벤제마의 별명이 빅 브라더. 우리의 큰 형. 스타.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짱이래요, 최고. 벤제마가 그냥 갑이야. 이 새끼가 좀 알게 모르게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굉장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라는 여기가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그 끈끈한 유대 관계로 뭉쳐져 있는 이 사회 조직이라 벤제마는 그런 엄청난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허트는 이 정체성은 무슬림이라는 데 묶여 있다고 그래요. 이 칼럼에서 표현하기를. 그럼 거기에 할렘과 같은 거기서 태어났는데 걔는 거기서 성공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우리는 무슬림이고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이런 애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약간 동시다발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선봉엔 내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벤제마의 형제가 8명이래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 5명, 여자 형제 3명인데 이들의 친구나 형제들 막 관련된 사람들이 죄 범죄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벤제마를 찾는데요. 벤제마 나 좀 풀어줘. 나 돈 좀 빌려줘. 나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맨날 그러면 벤제마가 여기서 이 선수들 중에서 이걸 끊어버리는 선수가 있는데 그걸 못 끊는 스타일이 벤제마래요. 그래서 수차례 엄청나게 그거를 보석금 주고 풀어주고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건데 변호인단 가서 서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몰라도 프랑스 내부에서는 벤제마가 이런 일들에 계속 연루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프랑스 내부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에서 벤제마는 자라왔던 거죠. 뗄려면 지가 뗄 수 있고 이주를 하거나 그렇죠. 이주는 했겠죠. 이주는 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끊고 나가고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벤제마가 어떤 속마음의 선택은 나쁜 선택은 아니네요. 사실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는 사회학적 그 이제 분위기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벤제마는 항상 그들에게서는 위너였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는 그 반면에 일종의 완전히 인질인 셈이나 똑같았다. 그들에게서는 인질이었던 거죠. 뭐가 자기가 좀 꿀릴 것 같으면 계속 야 벤제마 하고 해줘봐. 계속 야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쉽게 해서 예스맨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속으로 어떨지 모르죠. 싫었는지 정말 계속 붙잡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부르니까 찾아주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벤제마가 처음에는 리옹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대표팀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요구하는 도움의 손길이 점점 커졌대요. 처음에는 뭐 도박한 거 빼줘, 그다음에 돈 좀 빌려줘 이랬다가 점점 건수가 큰 거에 연루가 되는 거죠. 이제 섹스테이프 같은 데 연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형이 연기했었던 카림 제나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불알 친구가 맞는데 얘를 교도소에서 빼준 게 7번이래요. 벤제마가 7번이나 빼줬대요. 그래서 제발 너 새삼 좀 사라. 빼줬는데도 매번 알죠? 전과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나 이제 꼭 두부 먹으면서 나 절대 이제 깨끗하게 살 거야. 근데 좀 있으면 또 잡혀요. 또 잡히고. 성범죄자들 맨날 그래.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러니까 얘가 전과 7범인 사람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친구하고 좀 어울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벤제마가 몇 건의 대화가 이제 막 녹취된 파일 판사들이 이거를 들었는데 쉽게 판단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연루가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벤제마가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정확하게 아직 판단되기 어렵고 우리가 아까 여기 기사에도 나오듯이 얘기 나왔었던 그 녹취록도 아직까지 그 법정에서는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대요. 전체를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벤제마가 만약에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처음이면은 벤제마 이 새끼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벤제마가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는 또는 그 경찰이나 어떤 그 사법권에서는 벤제마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거구나. 그렇죠. 좀 신중하게 보고 있고 물론 기소는 했고 혐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벤제마의 변호인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벤제마는 오히려 발비에나에게 돈을 지불하지 말 것을 조언을 했는데 이 통화 내역이 조금 왜곡된 거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근데 지금 이 통화 내용 이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죠. 돈을 지불하지 분명히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내라는 얘기도 아예 좀 애매해요. 없었는데 근데 유도는 하고 있어요. 약간 그쪽으로. 발베나 차라리 만약 그런 지금 돈을 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잘 막아볼 테니 너 내지 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프랑스 내부에서도 이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건 사실이나 이게 100% 진실된 증거로 쓰일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 그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계 무슬림이 범죄자와 연관이 많다는 게 아니라 타문화에 쉽게 융화가 못 되다 보니까 소외가 되고 그러다 보니 약간은 형이 얘기했던 할렘처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비단 유럽, 프랑스 축구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NBA에서도 많대요. 그걸 이제 호미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좀 떡밥이 보이는 흑인 스타들 있죠. 그러면 그 동네 갱들이 미리 얘를 딱 그걸 한대요. 자기 수하로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큰 돈을 벌고 나면 그걸 다 뺏어간대요. 그래서 가끔 미국의 대형 흑인 스포츠 스타들이 그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다음에 빈털터리 그리고 마약 중독해서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게 호미 문화의 잘못된 그러니까 패밀리 문화인 거죠. 이를테면 그렇죠. 야 너가 우리 때문에 큰 거야. 네 돈 내놔. 흑인들이 영화 나와도 그거야. 거 있잖아요. 브라더. 다 브라더예요.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문화가 호미 문화라고 이게 NBA도 좀 먹고 있는 문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이제 벤제마도 여기에 조금 연루가 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사실일지라도 만약에 벤제마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범죄는 절대 범죄죠. 그럼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는 받아야죠. 다만 그냥 이러한 일들이 있고 벤제마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회학적인 프랑스 축구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좀 축구 여러 가지 사건을 보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선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깊이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 사건도 이 통화 내용만 봤을 때는 벤제마를 쌍욕할 수 있는데 뭔가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벤제마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의 벤제마가 차지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새끼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벤제마를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보자는 거죠.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다. 어쨌든 벤제마는 이게 사실로 입증되면 벌 받아야죠. 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있고 스포츠 전반에 흑인들이나 이런 이민자들 밑에는 좀 어두운 이런 이면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스포츠를 보실 때 좀 더 깊이 있는 형의 얘기대로 다양한 시선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새로운 가정이 나왔는데 발부에나에게는 사실 야 너 돈 내지 마. 내가 지금 너한테 돈 내라고 얘기는 할 테는데 너 돈 낼 필요 없고 내가 걔한테 구라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양쪽에서 둘 다 양쪽 이게 양쪽이 다 빵을 쳤다. 발베나한테는 야 돈 내지 마. 돈 낼 필요 없고 그냥 양아끼들이니까 하지 마. 그리고 끊고 나서 야 돈 내라고 은근슬쩍 얘기했는데 안 내. 근데 그게 그 녹취록이 그게 될 수도 있죠. 뭐 이거 가설인데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고. 아니지. 어쨌든 벤제마 덕에 또 후회를 하게 됐는데 여튼 통화 내역이 사실이라는 전제하라면 벤제마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뭐 여러 가지 이런 배경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프랑스 내에서도 이게 100% 확실한 증거라고 채택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수사가 계속 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거 사실은 계속 뭐라 그러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절대 뉴스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나와서 언론을 흘리잖아요. 불상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언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무죄 당해도
그런 기사는 안 나와요. 나중에 무혐의 나와도 조그맣게 나오고 아주 조그맣게 그냥 지나가는 거야. 무혐의라고 해도 일단 그 사람의 좋은 글씨 박히는 거죠. 박히고 그럼요. 이제 사람들은 또 인터넷에 존나 욕하다가 아님 말고 그런 식이야. 뭐 아님 말고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벤제마에 대해서 이거 물론 나쁜 놈인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프랑스 내부에서도 확실하게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유보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년에 바로 코앞입니다. 유로 2018이 그렇죠. 펼쳐집니다. 18 맞죠? 16. 16이 죄송합니다. 16이 펼쳐집니다. 형 이제 러시아 월드컵 중계를 하고 왔기 때문에 2018 러시아 때문에 그래요. 월드컵 2차 예선하고 와서 2016 유로가 되는데 이거 프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렇죠. 정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그리고 벤제마나 발베나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있고 이제 이 2016 유로에서 불살라야 되는 마지막을 최종심이죠. 가장 중심에 있는 마지막을 또 불살라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죠.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벤제마는 대체 불가능한 어떤 스트라이커인데. 그렇죠. 발비에는 사실은 있어요. 네네.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렇습니다. 벤제마의 그 무게감이라 함은 레알 마드리드와 레블레에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프랑스 레블레나 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뭐 그렇습니다. 안 된다니까. 알았어. 마샬 좋은 선수야. 좋은 선수이긴 한데 아직 아니잖아. 아직 좀 더 벤제마급으로 되려면 좀 더 있어야지. 아니 그리고 벤제마 다음은 아직 마샬이 아니라 지루죠. 그죠. 그 다음이 마샬이지. 그래. 아씨 잠깐 했다. 잠깐 반짝했다 마샬 씨발. 반짝하고 지금 뭐하니 마샬 지금. 뭐 어쨌거나 씨발 시즌 막판에 내 말이 맞았구나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형 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또 마샬 한 번 더 골 넣을 것 같은데. 마샬 멀티골 가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호해판답게 이제 벤제마에 대해서 지금 좀 거죠. 깊이 좀 들어다 봤습니다. 그래도 40분이 됐어요 호해판이. 그러네. 시간대가 딱 적당합니다. 자 좋습니다.